9월 초에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가 28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가 6년 만에 개최됐는데 국내외 2만 1천여 명의 자문위원 중 12,000여 명이 현장 참석하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자문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으로 참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관영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석동현 사무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 외무부 장관 등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에 기반한 평화통일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위기 등 글로벌 도전 앞에서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평통 전체회의 하루 전날 해외 간부 회의가 스위스 가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113명의 참석자 중 시카고에서는 진한순 운영위원, 김환기 상임위원, 김길영 시카고 지역협의회 회장, 이희찬 간사, 그리고 신명숙 미시간지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136개국의 자문위원들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이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그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내년 중반부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50%가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폭은 1년간 0.75% 또는 최대 1.7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투자자들은 CME그룹의 금리 선물 데이터를 인용해 내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52%로 예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예측 수치 29%에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라고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경기 침체가 임박해 연준이 성장 촉진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이며 이는 최근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간 것이 이 예측을 뒷받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떨어지고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불필요한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의 주식시장 활성화는 투자자들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더 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내년 전망보고서에서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2024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질랜드 최초로 한국인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샌디 크로우 뉴질랜드 총동은 국민당의 멜리설리 의원을 새 정부의 장관으로 27일 임명했습니다. 경제개발부, 소수민족부, 미디어통신부 등 3개 부서 장관으로 뉴질랜드 정부 청사에서 장관 취임 선서식을 마쳤습니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취임 후 SNS에 한국어로 선서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리 장관은 한국 태생으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 디킨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했습니다. 1988년 뉴질랜드로 건너가 기자와 앵커 등을 거치며 미디어에서 20년간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공영 TV 방송에서 아시아 문화와 인종차별 등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PD로 15년간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하고 나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호법은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도 찬성하는 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오바마 케어는 통제불능에다가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심각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2017년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폐지를 위한 소송에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한 인기 있는 법안으로 간주된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폐지 발언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아마존 내부 자료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지난해 미국 내에서 52억 개가량의 소포를 운송한 데 이어 올해는 59억 개 운송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마존은 올 들어 최대 쇼핑 시기인 땡스기빙 연휴 전에 이미 48억 개의 소포를 배송한 상태입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53억 개의 소포를 운송해 근소하게 아마존을 앞섰던 UPS는 올해 운송량이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UPS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운송량은 34억 개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2020년 소포 운송량 33억 개를 기록해 페덱스를 제친 바 있습니다. 2016년 당시 페덱스 최고 경영자 프레드 스미스는 아마존이 물류업계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허황되다며 일축한 바 있었지만 대규모 물류량을 구축한 아마존에 수년 내 따라잡힌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코로나 초기 온라인 구매가 확장하면서 당시 물류시설을 공격적으로 늘려 확장분을 흡수하게 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운송 범위 등에서는 아직 뒤져 있어 현재는 미국 내에서만 국한된 내용이라고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은 28일 발표에서 최근 발사한 북한의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 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 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5일부터 지속해서 군사 정찰 위성 운용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평양 시간 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같은 날 23시 36분 25초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본토 시설을 촬영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 전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미 위협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진 자체는 공개하지 않아 해상도나 품질이 일반 상업 위성 사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의 디자이너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의 근무지 이전 계획에 집단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찌 역사상 102년 만에 디자이너들이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찌 디자이너들은 로마에서 밀라노로 근무지를 이전하려는 사측의 의도는 대량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찌에서는 정리해고가 유행한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였는데 가디언은 이는 102년 만에 최초의 구찌 파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측은 219명의 디자인 직원 중 70%가량을 로마에서 5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플랜을 밝혔습니다.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노조는 로마의 디자인 사무실은 모든 컬렉션이 탄생하는 구찌의 심장부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모 회사인 캐링이 구조조정을 위해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대거 수용하기로 결정한 시카고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혈세 낭비와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쇼핑몰에서의 절도 행각으로 잇따라 체포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교회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은 이날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2명을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날 12시 40분경 옥브룩의 백화점인 메이시스에서 $770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난 방지 장치를 통과하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덧댄 가방을 들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또 다른 베네수엘라 3인조가 엠허스트의 백화점 체인 콜스에서 약 $500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외에도 디어필드와 또 다른 옥브룩의 몰에서도 물건들을 훔친 불법 입국 이주민들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남부 국경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는 2만여 명으로 대부분 베네수엘라 난민 출신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